안녕하세요. 목 디스크 때문에 일상이 불편한 직장인 서주원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컴퓨터와 아주 가까이 지낸다는 30대 청년인데요. 그의 직업은 다름 아닌 개발자.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지라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 길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에 전에 없던 통증이 생겼죠. 제가 맨날 만지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뭔가 계속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그냥 계속 뭔가 근육이 뭉친 것처럼 계속 뭔가 뭉쳐 있어요. 계속 목 쪽에서. 업무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보고 고무공으로 마사지도 해보지만 별 차도가 없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자리를 뜨는데요. 이게 좀 어깨 라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스트레칭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계속 불편하니까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일과 일상을 회방 놓는 목과 어깨의 통증.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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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아픈 부분이 목이랑 네. 그다음에 우측 어깨 쪽 이쪽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요? 아니, 여기까지만 아파요? 여기까지 오고 심해질 때는 여기까지 내려. 아, 심할 때 여기까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 상태를 진찰하는데요. 통증 있죠? 아파요? 네. 네, 좋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힐 때 그리고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고 뒤로 젖힐 때 이때 통증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때 아픈 거 없죠? 네. 빼고. 자, 좋습니다. 평소에 이러고 있으면 좀 편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고 자주 있어요. 젖힌 상태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젖힌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고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 목이 아프거나 팔로 가는 통증이 뻗치거나 하면 그것도 역시 목 디스크 질환의 시사한 소견이 되겠고 두 번째 검사는 이제 백호디 증후라고 하는 것인데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쉽게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뒤통수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 만약에 목 통증이나 뭐 팔의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 디스크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네, 지원님 두 가지 검사 받으셨는데요. 먼저 엑스레이 결과입니다. 일자목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목이 있을 경우에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전방 곡선이 있을 때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렇게 일자목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목 통증이 있을 확률이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저 그냥 회사에서 사무직인데 개발자로 그냥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요. 개발자시구나. 네. 그러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컴퓨터 할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최소 그냥 8시간이죠. 최소 8시간? 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던 흔적일까요? 무려 3개의 디스크에서 탈출 소견이 보입니다. 더불어 MRI 결과에서 특이점이 포착되었는데요. 지금 목 쪽에 있는 디스크는 색깔이 어때요? 검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색깔, 검정색으로 좀 변해 있죠? 네. 이거는 물기가 빠진 거예요. 중간에 하얗게 물질이 보이고 바깥에 검정색으로 싸고 있죠. 네. 이게 원래 정상 소견입니다. 가운데가 하얗게 보이는 정상 소견과 달리 지원님의 디스크는 전체적으로 검은 빛을 띠죠. 수분이 빠져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는 탈수 현상 때문입니다. 디스크 탈수는 퇴행의 초기 단계를 시사하는데요. 그 디스크 퇴행의 초기 소견인 탈수 현상이 거의 모든 칸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님이 보이는 이 MRI는 일반적인 30살이 보이는 MRI가 소견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상당 기간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치라든지 평소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디스크에 부담이 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포착한 게 또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딱 악소리 나게 아파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적 이런 적은 없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이거
어깨 운동하다가 여기가 딱 한 번 아파가지고 진짜 담 걸린 것처럼 하루 그냥 고개 못 돌리고 고개도 못 움직이고. 예.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아마 딱 작년인 것 같아요. 이 한 시작됐을 때부터.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섬유유닌 껍질이 뜯긴 거예요. 6번, 7번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처음으로 극심한 목 통증을 느꼈을 때 악한 소리가 나면서 뚝 하면서 그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목 디스크 손상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지원님은 목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괴로워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목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 중에서 딱 목만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부위의 통증도 동반돼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부위 중에 하나가 어깨인데요. 이 디스크가 탈출되면 그 수액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디스크의 뒤쪽에는 팔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거기를 디스크가 압박을 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목에 있는데 아픈 거는 팔로 가는 신경 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어깨 쭉지, 목덜미, 그다음에 날개뼈가 아프다가 그다음에 진행되게 되면은 팔로 쭉 뻗치는 양상의 방사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통이 오는 분들은 조금 더 내가 긴장해야 돼요. 네. 이거는 목만 아픈 분보다 더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동에서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신 개예요. 멈멈. 통증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철못을 썼을 때부터 목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고요. 봉제 공장 일이라는 것이 거의 전쟁과 같은 노동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파도 목이 떨어져 나갈 통증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목 디스크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재발을 한 것 같아요. 뒷목은 머리 뒤부터 어깨까지 견갑골까지 다 아픈데 주로 막 뒤쪽하고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진짜 불편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요. 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목 마사지, 지압 마사지 하는 거고 이거는 모래 찜질팩입니다. 전기로 하는 모래 찜질팩. 어떻게 해야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동아줄을 잡는 심정입니다. 지금 뭐 바르시는 거예요? 통증 마사지 크림. 좀 뭐가 좀 좋을까 기대감에 사봤는데 그냥 일시적인 효과 같아요. 치료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문제는 목 통증만이 아닙니다. 아우 팔아. 아우 왜 이렇게 팔이 저리지? 그러니까 재발을 한 이후에는 목 통증도 더 심해졌고 오른쪽 팔저림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팔저림이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막 손가락까지 짜릿짜릿한데 특히 팔꿈치 부분이 이게 잘못 모서리 같은 데 부딪혔을 때 막 전기 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짜릿짜릿하게 오고요. 좀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목 통증을 점수로 매긴다고 그러면 최고로 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냐면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제발 제 목 통증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려면 목을 좀 떼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희원님 지금 불편하신 부분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가르쳐 보시겠어요? 양쪽 목하고 네. 목 뒤로 쭉 어깨 견갑골까지 어깨도 많이 아프고요. 양쪽이 다. 뒤 날개 쭉지까지 다 아픕니다. 어깨 쭉지, 날개 쭉지가 다 불편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 밑에 쪽으로 해서 손가락 3개 정도가 매우 저립니다. 손가락 3개. 그럼 여기 3, 4, 5번 손가락이 좀 네, 맞나요? 네, 예. 제가 신체 좀 해볼게요. 이러면서 좋습니다. 양손 만지는 거 감각 똑같으세요? 괜찮으시죠? 네. 자, 눈 감아 보세요. 이거 몇 번째 손가락이에요?
네, 힘 빼시고 요거는요. 네 번째. 네 번째. 근육 빠진 것도 없으시고. 아프세요? 네. 통증 있어요? 네. 어디가 있으세요? 뒷목. 뒷목에 있으세요? 자, 힘 빼시고. 이거 어떠세요? 거기도 왼쪽. 왼쪽에 있으세요? 이렇게 이 자세를 하고 있으면 혹시 좀 통증이 완화가 되나요, 평소에? 낫지 않으세요?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있습니다. 뼈와 디스크 상태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엑스레이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일자로 서 있는 걸 넘어서 여기 보면은 그 1, 2,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방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자. 예, 역시자가 같이 네. 굉장히 심각한 소변을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3번, 4번 사이에서 이렇게 이빨 자란 것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뼈가 웃자라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뼈와 뼈 사이 공간이 디스크 공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딱 달라붙어 있죠. MRI를 통해서 디스크의 퇴행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디스크 높이가 감소한 건데 디스크 퇴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려 3개의 디스크가 퇴행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충격적인 소견. 3번, 4번 사이 보면 이렇게 화려한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뼈가 변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디스크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은 뼈까지 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척수증 소변이 보이는 겁니다. 척수증이란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뼈의 변형 등으로 인해 중추신경인 척수가 눌려 손상이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척수증이 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척수증 같은 경우는 그냥 디스크 탈출된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척수증이 있을 경우는. 마비 같은 게 올 수.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소변 대변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줄줄 새는 변실금 그리고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희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편한 증상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근육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소대변이 새는 증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통증 저림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MRI 소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도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했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희원님은 과거에 한 차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요. 왜 증상이 재발한 걸까요? 이게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수술을 하는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접한 수술한 부위에 인접한 부위의 퇴행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영구적인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가 필수인 질환입니다.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문헌상에 따르면은 100이 전체라고 했을 때 유전적인 소인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10% 정도는 내가 나이가 든 노화나 퇴행에 의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잘못된 자세나 그 다음에 잘못된 운동, 생활 습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나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 50%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귀하신 세 분의 일상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생활 습관 영상들 확인해 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희원님은 좌식 생활을 하는 까닭에 허리와 목을 숙이는 일이 많았고요. 휴식 시간에도 이렇게 목을 꺾은 채 스마트폰을 사용했죠.
지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세가 복사한 듯 똑같죠? 순자님은 식당 일을 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요. 고개를 숙이는 거는 디스크 압력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수액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 섬유륜을 손상시키는데요. 섬유륜이 파열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수액이 탈출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올바른 자세에서 머리의 무게는 약 5kg 정도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내려다볼 땐 20kg짜리 쌀 포대를 목에 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잠시라도 숙이고 하는 게 안 네. 좋겠네요. 세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안 굽힐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자주 뒤로 젖혀주는 신전 동작을 틈틈이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신전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당장 1, 2주만 좋아지실 거예요. 틈나는 대로 수시로 하는 게 그럼요. 좋겠네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온 국민의 목을 지키러 온 전문가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재활의학과 김범석 교수, 그리고 송영민 자세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이재룡 물리치료사와 양준호 간호사까지 최강의 전문 인력이 머리를 맞대 목디스크 관리법을 선보입니다. 개봉 박두. 지금부터 디스크의 찢어진 부분을 아물게 하고 붓게 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추의 전방 곡선을 되찾을 수 있는 이제 신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목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섬유륜에 파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전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뜯긴 부분끼리 손상이 있는 부분끼리 맞닿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아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최소 6개월 동안은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3가지 종류의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누워서 하는 신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하는 신전 운동도 크게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여기서 엎드린 상태에서 힘을 쭉 빼고 몸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 쪽에 여기 전방 곡선 유지하는 거, 그리고 목 쪽에도 전방 곡선 유지하는 거. 이 상태로 계시는 겁니다. 자, 누워서 하는 신전 운동 2번째 단계 말씀드리면 주먹을 2개를 쥡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턱을 괴는 거예요. 오, 이것도 쉬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경추에 우리가 전방 곡선을 유지하는 건데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힘 쫙 빼세요. 쫙 빼세요. 한 단계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버티고 끝이 올려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우리가 버텨보는 겁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턱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그 전방 곡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통증 없으시죠? 예, 팔로 뻗치는 방사통도 없으시죠? 예. 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힘을 빼는 거예요. 허리도 힘 빼고. 3단계를 시도해 보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통증 없으세요? 뒷목에 통증이 좀 있어요. 이때 뒷목에 통증 있으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까지만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리해서 내가 꼭 이거를 돌파할 거야,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고서 무리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이럴 때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단계에서만 시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서 하는 신전 운동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어깨 넓이로 한번 발을 벌려보실게요. 발을 벌려보시고 자, 양손을 허리춤에 탁 차보세요. 허리춤에 차보시고 가볍게 차시고 그 배를 앞으로 내밀고 허리와 목이 이제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젖혀주시면 돼요. 지그시 자, 목과 허리를 젖혀서 하늘을 지그시 봅니다. 여기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심호흡 하십시오. 심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좋습니다. 신전 운동 제대로 해보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어디가 불편해요? 모든 곳이 안 해봤던 자세라 그런지. 예. 희원님은 날개 축지를 뒤로 모으고
목을 뒤로 꺾으니까 뒷목도 좀 당기고요. 좀 불편합니다.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 오히려- 예,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뻐근한 느낌 자체가 이제 디스크가 상처난 부분끼리 맞닿아가지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기 때문에 뒷목 깊이서 느껴지는 그런 뻐근한 느낌은 오히려 내 몸에 좋은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어느 정도까지 젖히는 게 좋느냐? 목이나 허리가 살짝 뻐근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과하게 해가지고 막 너무 아프다, 통증이 극심하다, 그리고 혹은 방사통이 동반된다,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전까지 살짝 뻐근한데 괜찮은 정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박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튕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빡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좀 과하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좀 무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날개뼈를 모아준다든지 지그시 시선을 둬야 되는 그런 반경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쫓아서 하니까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너스. 세간에 널리 퍼진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갈게요. 네, 우선 지원님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 어떤 게 있다고 혹시 들었나요? 저거 맞아요. 거북목 교정 운동이라고 많이들 하던데요. 턱 당김 운동. 이게 국민 운동이죠, 사실. 국민 운동인데 국민운동이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정답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전만곡선도 무너지죠. 뒷목 근육도 수축하죠. 디스크 압력을 높여가지고 디스크를 찢기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내가 정말 일자목을 너무나 만들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이 목 디스크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치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 완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여생 동안에 잘 함께 지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소 자세 똑같이 전만곡선 잘 유지하고 숙이는 굴곡 자세를 가급적 피해주면서 신체 운동을 잘 해주고 뭐 업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환경 잘 조절해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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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물리치료사 이재룡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목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거를 이제 버텨주고 있는 우리 목 근육들 뻣뻣해지고 많이 긴장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이완하면서 통증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이제 2차적으로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고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후두하근, 목 널판근, 그리고 옆쪽에 있는 목뒷근, 그리고 목갈비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승모근 이렇게가 주로 좀 많이 긴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타겟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후두하근 제일 쉬운 동작부터 좀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손깍지를 껴주세요.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두 엄지로 여기 후두골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양옆으로 크게 잡으면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를 꽉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엄지를 목젖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혹시 약간 시원한 느낌 드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 네, 그 부분을 찾아서 2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오, 어떻게 이렇게 누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여기 목 옆쪽에 있는 근육들 마사지하는 것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뒤쪽으로 대시고요. 여기 후두골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뒤쪽에 제가 먼저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목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뼈들이 있어요. 네, 이때 목을 숙이지 마시고요.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서 아래쪽으로 그냥 쭉 밀어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뒤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쭉.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고 있는데 여기 앞쪽으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시면 안 되고요. 약간 목 뒤쪽, 날개뼈 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목에게 주는 선물이네요. 이거 하니까 되게 시원해요. 편두통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두통이 있으면 두통에도 조금 예, 효과가 있어요. 두통에 효과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가신 자리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목 긴장이나 이런 통증들은 조금 줄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줄은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목 통증이라고 하면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걸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루션 처방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님 일터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요.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잘 지내셨죠? 네. 인상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드려요. 운동 열심히 하셨구나. 예,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송영민 소장 앞에서 신전 운동을 해보는데요.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자세 어떤가요? 잘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지금 이제 목 디스크 관리를 위해서 신전 운동을 같이 하시는데 등은 굽어 있는데 머리만 젖히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손의 모양도 제가 이제 따라해 보면 이렇게 아, 약간 턱만 그래요? 되는 느낌이죠. 아, 저는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랬나 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구분등 때문에 그래요. 아, 등은 앞으로 굽어 있고 목만 젖히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위쪽 목만 뒤로 젖히거든요. 아, 제가 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만 하면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상태에서 팔까지. 예, 예. 오, 정말 확연히 달라 보여요. 이어서 보물 같은 팁을 알려주는데요. 이 신전 운동하기 딱 좋은데 예. 이 모서리도 있고 걸리는 데도 없고. 자, 여기에 팔을 올리는 거예요. 팔을 올리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그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집어넣으세요. 어깨가 펴졌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신전. 아, 팔 조금 내려도 돼요. 와, 벽을 짚은 덕분에 가슴이 활짝 열리네요. 어깨가 더 스트레칭 되죠? 예, 예. 등이 더 잘 펴질 거예요. 이것도 어렵기는 한데 도움을 받으니까 좀 더 편해요. 와우, 신전 자세가 몰라보게 개선됐죠. 그리고 아파서 매일 잠을 설쳤던 순자님을 위해 추가 솔루션 나갑니다. 어떻게 자야 목 디스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면 자세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전망 곡선입니다. 잘 때 목을 갖다가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딱한 베개와 높은 베개는 전만 곡선을 무너뜨리죠. 목의 곡선을 잘 받쳐주면서 푹신한 베개가 가장 좋답니다. 평소 순자님이 베던 베개도 너무 높아서 좋지 않은데요.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베개를 안 베고 자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자, 그래서 베개를 안 베셨는데 자, 이런 자세도 편하진 않습니다. 예. 잘 때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목에 좋은 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말아 목을 받쳐주고요. 자, 전만 곡선 잘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수건 하나를 널찍하게 놓고 네, 베개처럼 이렇게 대주시면 목은 이제 돌돌 마른 수건이 받쳐주고 예. 이제 위에 있는 수건은 이제 평평하게 접은 상태가 되니까 예. 이제 베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목베개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네. 아, 예, 이제 알았어요. 네. 묵직하니 뒷목이 이게 많이 불편감이 있었는데 그 불편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제 몸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잘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션 후 희원님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일상의 신전 운동이 아주 진하게 스며들었죠. 목 좀 펴고 하자. 일상적으로 자꾸 신전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가슴이 좀 많이 펴지고 목도 좀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5분 지났으니까 신전 운동 한번 하고 갈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할래요. 으쌰, 아우 시원하다. 목 통증이 일단은 뭐 많이 있으니까 방사통도 같이 일어났었는데 신전 운동과 마사지를 이렇게 병행을 하니까 통증이 훨씬 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몸에도 목 마사지 하고, 신전 운동, 옳지. 고개 들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목과 허리 디스크를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지를 걷는 운동은 디스크에 좋습니다. 그 디스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한번 손상되면 끝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끊임없이 막 영양소 교환도 일어나고 있고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뼈와 그리고 신경이나 혈관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에요. 걷기 운동을 할 때와 같이 적당히 하중이 가해질 때 수분이 공급되고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 디스크가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쾌하게 걷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디스크 건강을 위해 많이 걸어야겠죠. 좋은데요. 근린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 경쾌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 둘. 이건 하늘 걷기라는 운동기구인데요. 내 척추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른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걷기 할 때처럼 목뼈가 스프링처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는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게 질환자한테도 안전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때 이미 목이 뻣뻣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신전 운동을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네네. 자, 팔을 이렇게 뒤로 하고 하늘을 보고 목을 크게 넘기고 하나, 잠깐 머무른다 그랬죠? 이렇게 먼저 신전 운동으로 목의 커브를 최대한 유도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둘, 자, 몸이 앞으로. 옆에 있는 기둥과 평행하게 몸을 반드시 세우고 힘차게 걷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일하시잖아요. 뭐 하루에 8시간.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의자 보면은 의자가 목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 모니터 화면이 상당히 위로 와 있죠. 연구에 따르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할 때 척추의 전만 각도가 더 크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덜했습니다.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은 배꼽의 법칙을 쓰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눈도 거기를 봐야 되지만 배꼽도 그쪽을 봐야 돼요. 목만 돌리면 디스크가 더 찢어집니다. 회사에서도 기존 좌우 배치에서 상하 배치로 바꾸고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신전 운동도 하고요. 올바른 자세와 신전 운동으로 목을 지키기 시작한 지 언 2주가 지났습니다. 귀하신 세 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순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자세도 딱 펴진 것 같고 이전에 비해서 조금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뒷목은 어떠세요? 뒷목은 많이 호전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한 80% 좋아진 것 같아요. 이때 아프세요? 예, 좋습니다. 이때 아프네요. 아프세요? 예. 맞아요. 많이 아파하셨죠. 목에 힘 2주 만에 과연 차도가 있을까요? 이게 젖혔을 때 통증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으세요? 없어요. 자, 힘 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아니요, 통증 전혀 괜찮으세요? 없어요. 예, 예. 좋네요. 이때는 그때도 없어요. 괜찮으세요? 예, 예. 아유, 좋습니다. 전혀 없는데요, 통증이? 예, 좋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엑스레이 상에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딱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일자로 많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2주 전 12.6도였던 목이 현재 18.4도로 각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우, 한 그럼요. 2주 동안 하시고 나서 이게 각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뻐요. 이어지는 희소식. 거의 일자에 가까웠던 지원님 목도 각도를 많이 찾았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자세도 좋아진 것 같고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아, 통증 확실히 네. 주셨고요. 희원님도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통증은 좀 나아졌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통 소염제 종류 약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복용하지 않고 며칠씩 버티기도 하고요. 예. 팔저림이 좀 많이 감소가 됐고 겨드랑이 딱 2주 전 누워서 하는 신전운동 3단계를 하다가 통증을 느껴 중단했었죠.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까지만 하십시오. 아셨죠? 지금 3단계도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비야, 너도 해봐. 좋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패턴이 아주 전형적인 회복 패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다 신전운동 덕분인가요? 아, 그럼요. 신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염증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날 밤 충아님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잠자리도 침대가 아닌 방바닥입니다. 침대가 아무래도 몸이 좀 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더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요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 거기 바닥이요? 네. 멀쩡한 침대도요? 네. 아휴, 오죽하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실까요? 딱 사이즈가 맞아요. 계속 그렇게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빨리 나오면은 다시 올라갈 날이 있겠죠. 며칠 후 충아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전신 3D 엑스레이와 3D 자세 분석기로 검사를 했는데요. 손저림 증상을 호소한 충아님에게는 MRI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아,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앉으세요. 네. 일단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목 엑스레이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예요. 근데 좀 아래쪽은 그래도 커브가 살아 있는데 아래쪽을 가리고 보면은 일자 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몸이 경직이 된 부분하고 좀 경직이 덜 된 유연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게 발생을 하기 쉬운 장소가 거기가 돼요. 아하. 아니나 다를까 이 부위에 디스크가 조금 이제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설마 했는데 역시나 디스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란 뭘까요? 목뼈, 즉 경추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목을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 속 섬유륜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섬유륜이 변형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입니다. 이때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말초 신경을 타고 어깨 죽지와 팔, 손가락까지 그 통증이 전달됩니다. 디스크가 자꾸 튀어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척수병증이라 그래서 큰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목 아래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습이 우리 충한 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충격적입니다. 도려내고 싶더라고요. 무엇을? 목이랑 어깨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마사지 샵도 꾸준히 다녀보고 했는데도 그냥 딱 그 하루 몇 시간? 너무 아파. 그래 가만히 누르고 있어. 결국 믿을 건 남편 손뿐입니다. 거기야.
남편분도 힘드시겠는데요.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마사지 안 하는 그날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그건 진심인 거예요, 사실. 제가 마사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현아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저까지 긴장되는데요. 자, 이게 경추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추뼈는 커브가 돼 있어야 돼요. C자형 커브라고 그러는데 C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인데. 불편하고 이제 딱 보면은 거의 평행하죠. 네, 스트레이트. 완전 일자목이에요. 목을 이제 숙이거나 펼 때도, 특히 숙일 때도 보면은 일자 모양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목 주변의 근육이 경직이 좀 많이 된 상태다. 현아님은 게다가 3D 자세 분석 결과 목뼈 각도가 11도로 심한 거북목입니다. 목뼈의 정상 각도를 0도로 볼 때 5도가 넘어가면 거북목, 10도가 넘어가면 심한 거북목으로 정의하죠. 결국은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목의 깊은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 경추의 각도가 C자에서 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치형의 C자 곡선을 가져야 충분한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일자로 변형이 되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C자형 목으로 지탱할 머리 무게가 4에서 5kg 정도 된다고 치면, 일자목으로 변형이 됐다 그러면 그 무게가 7, 8kg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30대신데 네. 척추 망가지는 속도는 4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큰일이에요. 몇 년 사이에 50견 놓으실 거예요. 일단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하면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라는 거는 없어요. 아, 36살인데 50견이라뇨.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목이랑 거북목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네. 첫 번째 팁은 요거예요. 에? 귀걸이가 솔루션이라고요? 끈이 달린 귀걸이에요. 귀걸이를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귀걸이를 이상하죠. 했는데 그냥 이제 사람들 평소에 이제 앉듯이 그냥 앉으라 그러면은 이 귀걸이 끈이 어깨 앞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제선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 봉제선까지 닿도록 이거를 하루 종일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이제 귀걸이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세가 자꾸 이제 좀 이상해지죠. 네, 네. 뒤로 넘어가고. 바나나를 생각을 하세요. 바나나요? 네. 그래서 척추 뒤쪽에 척추에 이렇게 바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나나가 하루에 한 번도 부서지면 안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 꼬고 앉으면 어떻게 되죠? 어이구, 무섭네요. 이렇게 됐어요. 네, 바나나가 이렇게 됐어요. 네네. 척추는 위아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와 바나나로 기억하시면 목과 허리를 동시에 자세를 서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드릴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 아래 부분도 아프고 이게 목 라인 타고 뒷목이 제일 아파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볼펜으로 누를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때부터 학교에서는 못 보던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하게 있는데 네. 아프지 않아요? 아, 좀 아픈데 재밌으면 까먹어요. 참. 지하철 안 다들 스마트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근데 이거 나오면 어머니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무슨 소리죠? 맨날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아까부터 저도 눈에 걸리더라고요. 큰일이네.
오늘도 많이 아팠어? 똑같지? 내 생각에는 핸드폰 같아. 핸드폰 어떻게 생각해? 내 핸드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미 목이 망가졌어. 아니야, 그거 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 근데 공부 안 하면은 안 아프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 대단한 발상이다, 야. 야, 그만 봐라, 야. 누나 눈 버리고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 봐. 일어나. 아니 안 죽어. 지금 너무 행복해. 말을 해주는 거는 다 잔소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제가 아들과 또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도 잔소리를 좀 줄이게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 어쩔 게 좀 심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파라고 얘기하는 적도 많았어요. 자극적이긴 한데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리치료도 받았고 도수치료도 병원을 옮겨가면서 받았어요. 약도 먹어보고 진통제도 먹어보고 하는데 결국엔 다 제자리더라고요. 좀 답답한 걸 넘어서 거의 체념을 하고 살아요. 몇 달 후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선우님. 긴급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겨우 19살. 선우님의 목뼈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3D 전신 엑스레이와 자세 분석기로 검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걸었어요? 아, 제가 어떻게 걸었죠?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항상 이렇게 걸어요? 거의. 예. 네. 신발은 이렇게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녀요? 아, 딱 걸렸는데요. 선우님이 학생이었는데 거의 한 60대, 70대 할아버지 자세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라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리퍼를 신으면은 네. 보폭을 이렇게 넓혀서 걸으면은 슬리퍼가 뒤로 빠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폭이 되게 짧아져요. 보폭이 짧아지니까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다리의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엄청 짧아졌어요. 충격적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네. 거의 한 11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네. 허벅지 뒤쪽이 짧으니까 골반도 한 10도 정도 뒤쪽으로 후방경사를 그래서 오히려 이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 모형을 보여야 되는데 네. 척추도 일자, 목도 일자예요. 19살 선우님은 이미 일자목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젊어서 모르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은 남들보다 빨리 디스크 같은 병이 올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나 많이 심각한 상태구나를 알게 됐어요. 선우님의 진료가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크로스백 메고 오는데 주로 한쪽으로 메시나요? 그쵸, 오른쪽으로 자주 매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찍어보고 되게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척추 휜 거 보여요? 네. 많이 휘었죠? 우와, 진짜 많이 휘었네요. 더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는 최선우, 여기도 최선우. 에이? 둘 다 선우님의 척추 사진인데 하나는 곱고 하나는 휘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누워서 찍었어요. 누워서 찍으면은 척추가 펴져요. 그러게요. 근데 서면 척추가 휘어요. 왜? 평소에 이제 막 크로스백 메고 자세가 이제 비틀다 보니까 네.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야. 그리고 쇼킹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아휴, 현기증 난다, 선우야.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써요? 몇 시간 써요? 재는 시간 보는 자세 한번 취해볼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낮네요.
아, 저도 찔리긴 하네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아님 역시 집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 힘듭니다. 좀 그 골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7, 8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7, 8시간이요? 그만큼 보시잖아요. 선수예요? 하긴 요즘엔 당연한 모습이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몇 도 정도 구부리는지 아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리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를 고개를 숙였다라고 생각하면 숙이는 시간만큼 약 15kg의 추가적인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이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목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은 2에서 3kg씩 증가하는데요. 45도면 약 22kg, 60도면 약 27k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30도로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 목이 망가지는 시기는 점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귀하신 목을 구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척추 명의 박중현 교수.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을 블랙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 첫 번째는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들,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하는 것. 평소에 나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선우 학생 어떻게 했어? 아, 우두둑 소리. 예, 약간 이런 거. 네, 저도 계속 목 뻐근하면 목을 우두둑 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위험합니다. 목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목뼈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같은 중요한 동맥과 척추신경이 지나다닙니다. 목뼈는 다른 척추뼈보다 움직임이 크고 유연한데요. 목을 자꾸 꺾거나 돌리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마사지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 5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 검지손가락을 펴볼까요? 다 같이 해보시죠. 이 손가락이 효과가 있으려나? 이 1번은 턱뼈 모서리진 데 있죠.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저도 누르는데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거북목 만드는 근육을 풀 텐데 아까 1번 뼈 있죠. 그러니까 턱뼈 뒤에 머리뼈가 약간 모서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귓볼 뒤쪽. 아, 네, 있어요. 그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여기죠, 여기. 목비근은 머리를 앞으로 끌어당겨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여기죠. 네, 여기.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비근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2번 마사지를 해준 상태에서 목을 한번 세워주면 목을 반듯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세로로 연결되는 근육들 있죠. 여기를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비비세요. 어우, 시원한데요? 근데 너무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좀 납니까? 네네 소리도 괜찮아요? 나고.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마사지를 먼저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먹을 쥐세요, 주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지끈거리는 부위 있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옆머리, 귓바퀴 위쪽에. 아픈 데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우님, 안 따라하고 뭐 하세요? 조금 힘드신가요?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네. 거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 고3인데 오죽할까요? 손을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어깨 죽지 있죠, 승모근.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먼저 누르고
앞뒤로 비비세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제가 손 대는 곳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위마다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목뼈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일자. 세 분 다 동일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불편함이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동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깍지를 끼세요. 몸을 웅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펴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턱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끝으로 일단 작은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동작들이 어렵지 않네요. 자,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뒤쪽으로 많이 펴야 돼요. 세 번째 동작은 자, 손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세요. 자,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손을 깍지 끼세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손바닥으로 쭉 천장을 밀어주시고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나비 동작, 벌새 동작, 독수리 동작을 가만히 보시면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요. 어깨 움직임을 통해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번엔 척추 명의가 처방하는 목 건강을 위한 2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턱 만들기예요. 투턱 혹은 두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을 2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뒤로 당기면 턱이 2개가 되죠. 해보세요. 이 자세를 수시로 취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턱 만들기는 목 주변에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결국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운드 숄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해야 돼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를 생각을 하세요. T, T, W, T, Y. 천천히 따라 보세요. T, W, 알파벳 T, 모양이군요. Y. 이 운동은 짧아진 흉근을 스트레칭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견갑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디스크 전 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당장 아프니까 아픈 거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줘, 주사를 줘, 수술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디스크 전 단계면은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디스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세를 바꾸러 갑니다. 현화님의 집.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쌍둥이 남매와 한바탕 씨름 중인데요. 봐봐. 어머, 아구. 점프. 이 일상 속으로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쁜 자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서 아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다리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다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이 뼈는 안쪽, 허벅지 뼈는 바깥쪽, 골반이 뒤로 가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가, 힘 빼면. 그럼 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머리는 또 앞으로. 그래서 양반 다리를 오래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목, 어깨, 허리 이런 데 불편해지죠. 뒤로 소파에 앉아보세요. 일어나서 소파 생활 하셔야 돼요. 소파 생활 하시고 이런 쿠션 같은 거. 소파가 깊다면 쿠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요. 다리 꼬는 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또 아이들하고 또 놀아주시고 뭐든지 한 자세를 반복하는 게 안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이 수면 자세입니다. 현아님은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히고 자야 편하다는데요. 너무 불편하게 잔다. 이 자세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자는 자세입니까? 네. 잘 안 와요. 지금 이 자세는 제가 본 수면 자세 중에 가장 최악의 자세가 아닐까.
보기만 해도 목이 아파 보여요. 네. 이렇게 몸을 불균형하게 한 상태에서 자면 근육들이 짧아진 건 계속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들은 계속 길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절대로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바로 눕는 자세 기본이 있어요. 네. 척추는 가지런한 걸 좋아해요. 가지런한데 이제 잘 때는 베개를 받치거든요. 근데 이제 베개를 받칠 때는 이제 목이 불편하시잖아요. 수건을 말아서 이 목 사이를 좀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래로 처져요. 아, 수건으로 목 뒤를 받치는군요. 네, 이렇게 좀 받쳐지는 느낌이 있죠. 목이 아프신 분들 베개가 궁금하실 텐데요. 경추베개. 요거를 쓰면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비싸가지고 샀거든요. 얼마인데? 20몇만 원 정도. 우와. 목에 좋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일까요? 베개는요, 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베개가 제일 좋아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랍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베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 등에서 목 뒷부분이 침대에서 이렇게 붕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채워지는 기준은 코높이랑 턱이 이제 수평선 안에 올 수 있도록. 이곳은 충하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나쁜 자세를 유발하는 환경을 찾아내 1:1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내가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구를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높이를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이런 걸 받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모니터 높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한 36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위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눈높이가 와야 돼요.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북목을 좀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각티슈를 쓰시면 돼요. 각티슈로 거북목을 교정한다고요? 등 쪽,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 있죠. 여기 세로로 받치는 거예요. 머리만 내밀어 보실까요? 잘 안 되죠? 그러네요. 등을 펴도록 도와주면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게 구분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긴장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생각날 때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받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생활 환경을 조정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 됐습니다. 목 건강을 위한 실천법을 처방받은 3명의 귀하신 몸. 이번 기회에 좀 고통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일째 되는 날.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귀걸이를 차고 있네요. 계속 차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돌볼 때도 바닥보다는 가능한 한 식탁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우와, 기다리세요. 아기들도 금세 적응했네요. 잠깐 와보실래? 이거 주신 거. 실천을 위해 목표 일지도 열심히 썼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요. 한 3, 4일 차부터 목이 안 아프기 시작하고 어깨에도 주물러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의 매일 저희가 마사지 안마를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신기합니다. 저도. 이야, 대단한데요. 저기 앉아있는 학생, 선우님 맞죠? 그런데 선우님, 자세가 확 달라졌는데요? 우선 가방을 백팩으로 바꿨습니다. 백팩에 스마트폰을 얹고 보는 것도 꿀팁.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 걸음걸이가 젊어졌습니다. 평소에 통증도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좀 맞아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현우가 어머님 말은 잘 안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쌤 말은 잘 듣는다고
들었나? 네, 완전. 네. 효과 만점이네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 7, 8시간이었던 충아님도 요즘 셀카봉을 사용합니다. 갈고리 안마 대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일단 뭐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일단 저는 몸에 그 통증이 없어지는 변화를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갈고리 거의 사용 안 해요. 15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여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3명 모두 15일간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대단하네요. 약속대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참여자들. 2주 전 심각했던 목 통증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의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서 오세요. 현화님입니다. 지금 보름 만에 만나나요, 저희?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거북목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앞으로 한 11도 정도 기울어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와, 신기하네요. 정상목이에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이게 좀 좋아진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주셨잖아요, 귀걸이. 네, 귀걸이. 저는 이거를 샤워할 때도 안 빼고 그래요? 항상 설거지하거나 애들 볼 때도 최대한 자세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하루에 운동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운동은 몇 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하루 3번은 일단 무조건 했어요. 제일 큰 건요, 일단 뭘까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얼마부터 없어졌어요? 3, 4일 차부터. 3, 4일 차부터 통증이 없어지고. 없어졌고 주물러 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요? 10점이 제일 아프고 0점이 제일 안 아프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되셨었어요? 저는 거의 0으로 0이라고요? 처음에는 8, 9? 8, 9에서 거의 0점으로 네. 굉장히 많은 지금은 변화가 아예 있었네요. 아프지가 놀라운 않으니까. 변화네요. 나중에는 병원 오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로써 더 이상 이 현아님을 보지 않는 걸로 마지막인가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좋겠고요.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잠깐만.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잠깐만. 3주에 죄송해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순간 아픈 게 없어지니까 생활이 즐거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고. 요 2주,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얻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고3 선우님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약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두통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게 원래 거북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도 정도 이제 숙여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지금 1도잖아요. 와, 정말 좋아졌네요. 거북목이 지금 정상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뭐 측만증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한 14도 정도 측만이었는데 펴졌죠. 한 9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눈에 봐도 척추가 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10도가 안 되면 측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릎이 좀 뻣뻣해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 네. 그것도 한 30% 정도 이제 좋아진 거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좌우 균형도 좋아지고 앞뒤 균형도 좋아지고
골반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척추 힘것도 좋아지고 제가 봐도 좀 신기할 정도로 2주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선우님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비법이 뭐예요? 운동을 거르지 않고 했어요. 목 아픈 거 좀 이번에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졸려도 이 운동을 하고 자야 내가 내일 목이 덜 아프겠다. 가방도 안 메고 왔고 신발도 바뀌었네요. 며칠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슬리퍼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그래요? 제 가방도 메고 있고. 2주 동안 느낀 점도 고백합니다. 이게 딱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이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제 모습에 비쳐 보이니까 이 사람들 이대로 되면은 제 꼴이 그러니까 제 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미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정작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아픈 거에 비해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고. 40대 중반 이미 디스크가 시작된 충한님의 목뼈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40대시고 MRI를 찍었을 때도 보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2주 정도 훈련해서 뭐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그때 한 10도 정도 구부러진 게 보이셨죠? 거북목이었는데 지금 한 6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오, 다행이네요. 10도 정도면은 심한 거북목이고 이게 5도 정도면은 그냥 약한 거북목 시작하는 정도니까 거북목이 거의 한 반 정도 좋아졌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통증이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아픈 걸로 느끼셨어요? 통증을 뭐 10중에 7, 8이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통증은 이제 0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휴대폰 사용을 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면은? 셀카봉을 이용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식탁이나 책상에 앉아서 볼 때도 거의 한 이 정도 높이의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놓고. 하지만 일자목이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안 좋은 자세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춘 거고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질지는 저도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통증, 기능, 객관적 수치 전부 다 보존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3명의 귀하신 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10명 중에 8명은 핸드폰을 이 해골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이 작은 운동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심 싹 사라졌어요. 다른 분들께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남은 인생은 바른 자세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됐다라고